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6월 15일에 치러졌던 우리 2019년 서울시 기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날 봤던 지방직 문제와는 또 유형이 살짝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직과 달리 서울시 문제는 지식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 독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두 문제 정도로 이제 극히 적게 출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번 서울시 문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자주 나오는 현대문학사 문제 안 나왔고, 그리고 또 한자어 문제가 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이번 올해 서울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낮았다, 아니면 또는 쉬웠다, 뭐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래도 뭐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어쨌든 높은 점수대가 좀 어렵게 준비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좋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조금 높기는 높았어요. 물론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서울시 9급 문제는 좀 문법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의 난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간단하게 총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우리 이어지는 서울시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제 2020 커리에도 서울시를 어떻게 준비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내년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에서도 지난 5월 말쯤에 이제 신문에서 이제 발표가 되기로 이제 아마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이제 출제하는 기관,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같이 서울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지방직과 그리고 또 국가직 유형과 유사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지역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 않고 우리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충분히 시간 투자해서 공부한 만큼 성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서울시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같은 맥락으로 좀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1번부터 20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품사를 판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이제 찾는 문제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도, 많은, 만, 뭐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을 판별하기는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문장 성분을 판별을 하느냐? 바로 이제 격조사로 바꾸어서 어떤 격조사가 들어가서 적절한지를 이제 찾으면 바로 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해서 밥도 대신에 여러분 무엇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밥을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밥도는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 어떤 조사? 이 조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랑 문장 성분이 다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을 주었다. 어때요? 적절하죠? 물이 주었다.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만 대신에 무엇? 을을 집어넣으면 적절한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만의 얘는 문장 성분이 무엇 여러분? 그렇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 다 몇 번? 2번이 답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보나마나 4번은 뭐예요? 까지. 까지. 고양이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다. 당연히 목적어 들어가면 되는. 그래서 고양이 사투리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룰이 들어가면 적절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정도 이번 서울시의 기출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거. 예, 그래서 어떨 때 새가 붙고 어떨 때 시가 붙고 시은 어떨 때 붙고 뭐 이런 것들 예,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새까맣다, 시퍼렇다 아니고 이제 이 단어가 틀렸죠. 시퍼렇다가 되겠습니다. 시퍼렇다, 시퍼렇다. 자, 그 다음에 시뻘겋다, 시허옇다, 신누렇다는 2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2번은 네, 다 적절하구나, 바르게 표기가 되었다, 네, 셋 다 바르게 표기된 단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3번에 새퍼렇다, 네, 바로 거슬리네요. 새퍼렇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라타가 맞죠? 세파라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틀렸고요. 새빨갛다, 샛노랗다. 예. 그래서 세파라타가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4번에 시하얗다, 시커멓다, 누렇다는 여러분 어때요? 시하얗다가 아니라 시허옇다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좀 많이 굉장히 헷갈리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양성모음끼리 이렇게, 그리고 음성모음끼리 요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뭔가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2번이 답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이제 표준어로 삼고 있는지 그 단어를 좀 익숙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번 문제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해설하고 있는 이제 시험지가 서울시 A 책형이다 보니까 B 책형하고 문제 순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시의 일부이다. 어떤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의 제목 무엇을 찾으라?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시중님의 편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없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 테니스에 미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자,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믿는 사람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때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 양극단에 치우친 사고, 우리가 이제 양극단으로 치우친 사고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우리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편견이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편견 1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갈등 관계, 독서는 뭡니까? 혼자서 생각해서 어떤 것들을 뭐 처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독단이라고 하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그 이시중님의 편견이라고 하는, 그래서 양극단 한쪽으로 치우친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 작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좀 전체적인 나머지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물론 기본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뒷부분의 내용들도 같이,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도 계속 이제 극단으로 또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다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뒷부분도 챙겨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한자 성어 문제예요. 이거는 뭐 한자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막 어려운 한자 성어가 또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기본 강의 아니면 또는 동영 모의고사 또 어휘 강의에서 모두 다 나왔던 바로 한자 성어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좀 충실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어휘를 좀 챙겨서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질문 게시판에도 한자어나 아니면 또는 뭐 현대문학사 파트는 조금 이제 어려워서 좀 그거를 뭐 이렇게 찍어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해도 한자성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좀 풀어오겠다, 이렇게 이제 뭐 저에게 뭔가 다짐 같은 그런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어쨌든 한자성어 문제가 되겠고요. 자, 서로 의미가 유사한, 자, 속담과 한자성어를 잘 짝지은 것을 찾아보라. 관련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관련이 없는 게 있나 봐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 네, 이 한자 성어 뭡니까 여러분? 호가 호위가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가 이렇게 막 잘난 척을 하는 것을 말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호가 호의 적절한 속담과 한자 성어가 되겠고요. 자, 2번은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만시지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탄식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가 되겠고요. 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적절한 속담으로 속담과 그리고 한자 성어가 적절하게 잘 짝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의 한자 성어 읽어볼까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설상가상이 되겠죠. 이 무슨 뜻이에요? 설사가 또, 네, 뭐 이렇게 한번 외워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설상가상, 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속담과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죠. 언발의 오줌누기는 어떤 한자 성어와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까? 동족, 방뇨, 뭐 이런 것들, 그죠? 언발의 오줌누기 그대로 한자 성어로 옮긴 그러한 한자 성어가 옳죠. 그리고 뭐 하석상대, 뭐 이런 한자 성어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상가상은 적절하지 않은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네, 정답 되겠고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목불식정. 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정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한 뜻이에요. 고문의 정자를 읽어내지 못한다. 즉, 굉장히 무식하다. 네,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속담과 적절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속담과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예, 3번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한자 성어와 속담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난도가 좀 있다라고 한자 성어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한자 성어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렸던 200자 한자 성어 그 내용들 안에 또 여러분들 충실하게 좀 보셨던 분들은 아니면 제 어휘 강의의 한자 성어들 그리고 속담 파트 5개 파트를 제가 잘 정리를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셨던 분들은 4번 문제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셨어요. 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고전 문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보기에 비추신 기억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떤 거 가획자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의 한글의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별이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기본자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기본자 여러분 뭐예요? 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녀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녀 마, 속 요렇게 외우시라.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훈민정음의 우리 자음의 뭐다? 기본자다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잘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기역의 자음은 키역이 되고 니은의 자음은 디귿과 티귿 그리고 이 미음의 자음은 비읍과 피읍 그리고 시옷의 가획은 지읒과 치읒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응의 자음은 여린 히읗과 히읗 요렇게 자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역의 이체자가 있었는데 그 이체자는 이 가획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 우리가 이체자 3개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기역의 이체자가 바로 옛 이응이 되겠고 그리고 또 니은의 이체자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리을 이었어요. 그래서 리을이 가획자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이체자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가획자가 아닌 것은 다 몇 번입니까? 예, 답은 1번 리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전 문법 파트를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요거 잘 나오니까 좀 잘 좀 외워두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외워두셔서 문제를 잘 풀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획 자의 이체자 우리가 반치음 얘는 시옷의 이제 이체자로 여러분들이 잘 요 이체자 이 3개는 아마 잘 기억을 하셔서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 내용들은 뭐 공부하지 않거나 기본을 좀 충실하게 안 보셨거나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풀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지만 근데 요러한 내용들은 이제 제 기본 강의나 아니면 또는 동영 모의고사 강의를 좀 충실하게 잘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네,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외래어 표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래어 표기 문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래어 표기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바르게 표기된 걸 잘 찾으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6번 문제였는데요. 자, 1번은 다트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도트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요. 4번에 파카, 2번에 파카 2번이 네, 적절한 답이 되겠죠. 3번에 플랫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플랫으로 적어야 됩니다. 플랫. 그 다음에 코러스. 이게 코러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지 않나요? 코러스가 맞다라고 하는 거, 그죠? 코러스. 요즘 노래방 가도 다 코러스 이렇게 다 표기를 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6번의 정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 지식형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충분히 잘 찾고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6번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로마자 표기, 이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외래어,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에서 리을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다락골. 자, 다락, L이 아니라 어떻게? R로 표기를 해야 되죠. 다락골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국만부. 그러니까 로마자 표기를 할 때는 우리의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로마자를 표기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만봉이 아니라 어떻게 국만봉 발음되는 대로 이렇게 GUNG로 표기를 해야 적절한 표기가 되겠고요. 낭림산 발음 어떻게 됩니까? 낭림산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NIM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RIM이 아니고요. 자, 한라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라산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LL 한라산 발음 어떻게 된다? 한라산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발음될 때 리을이 연이어 나타날 때 로마자 어떻게 LL로 표기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표기된 거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한라산이 적절하게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6번 문제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파트들 기본 개념과 그리고 또 문제들을 통해서 잘만 다져 놓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6, 7번 문제는 잘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도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동형모의고사에서도 그쵸 많이 했고 황진이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황진이가 지은 시조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동지달 기나긴 밤. 동지는 언제입니까? 겨울을 뜻하죠. 이 기나긴 밤을 뭐예요? 한 허리를 베어내요. 그렇죠. 한 허리가 되겠어요. 머리 아니고요. 한 허리를 베어내요. 무슨 이불 안에 자, 춘풍 추풍 무슨 이불?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따뜻한 봄이 오고 어로님이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내님 오실 때 굽이굽이 그 이불을 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추풍보다는 춘풍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내용을 몰라도 우리가 유추해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작품을 외우고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하는 거. 춘풍, 봄바람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사랑하는 우리 임 오시면은 내가 굽이굽이 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그 공시 국어에 자주 나오는 시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시조는 이제 그 시간, 추상적인 개념의 시간을 이렇게 잘 분절해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로도 예전에 한번 이제 저와 같이 동형모의고사 풀면서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어떤 아주 저의 내가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을 측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황진이 시조 이 내용을 공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거 많이 책에 있던데 한번 보셨어요? 라고 확인하는 거,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띄어쓰기
띄어쓰기 문제는 항상 우리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도 공부할 때마다 이상하게 헷갈리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외우면 외울수록 외우는 내용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또 나올 때마다 저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띄어쓰기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본용어과 그리고 또 보조용어, 보조용어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공부를 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이 꺼져간다. 불이 꺼져간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저의 기본 강의 시간에서도 같이 했던 바로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어의 보조용어의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 그리고 또 하다나 쉽다가 결합된 보조용어일 때는 어떻게 이제 붙여 쓰는 것, 원칙적으로는 띄어 쓰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띄어쓰기와 문장부 47항에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용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쓰음을 허용한다라고 할 때 어떨 때 허용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306쪽과 307쪽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바로 그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때 떠내려가, 버렸다 떠내려가는 어때요 여러분?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봐야 되고 버렸다 얘는 그래서 띄어서 써줘야 된다. 얘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설명이 나와 있는 바로 그 문제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꺼져간다, 아는 척한다,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띄어서 쓸 수도 있다, 올 듯도 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붙여서 쓸 수 있고 띄어서 쓸 수 있는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몇 번?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용어과 그다음에 그리고 또 본용어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어떨 때 허용이 되는지 어떤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지 이런 개념들이 좀 잘 들어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그런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정돈을 하셨던 분들만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잘 맞추셨다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맞춤법 사용이 올바르지 않은 거가 전형적인 또 지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어떤 단어가 이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인지를 알고 계십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우덜은 사흘날 백엔이었대요. 다 적절한데 몇 번 틀렸습니까? 이번에 닐리리 얘가 틀려지.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리로 표기를 해야 되죠. 남존 어떻게? 남존 여비로, 얘가 틀렸죠. 릴리리 얘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혜태 어때요? 게레메페 해 어때요 여러분? 에로 발음이 되지만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발음한다? 예로 표기를 하자라고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글 맞춤법 8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아니라 해에로 발음이 되지만 이렇게 혜택으로 표기해야 바른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정답 2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단어들은 다 적절하다라고 하는 걸로 찾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일이 하니, 보니, 오니 이런 단어들 그래서 발음은 이제 이로 발음되지만 다 요렇게 이제 의를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요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잘 읽어보거나 이러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한글 맞춤법의 그 항목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지식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좀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10번 문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